미술 강연 예고편입니다. 2000년대 한국 동시대 미술의 그 지형도를 요약하는 강연인데요.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게 작년 1월 달이니까 무려 1년 8개월이 지났으니까 무지지각이에요. 당시 제가 처음 올렸던 그 유튜브 채널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계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제가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 책은 2000년대 우리나라 현대미술, 전 동시대 미술이라는 말을 더 잘 쓰는데, 그거를 12개의 주제로 다룬 그런 책이에요. 호응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책 나온 걸 보고 유튜브에 책의 12개 목차를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제안했어요. 오늘이 2020년도 9월 1일이거든요. 근데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만만치 않아서 전국 대학가에서 9월 1일은 오늘 개강을 하되 1학기 때처럼 2학기도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만든 이런 비대면 흐름에 맞추고 대학가의 9월 1일이라는 그 개강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미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연속 강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거예요. 교재는 2018년도에 제가 낸 제 책 한국 동시대 미술 1998-2009가 교재고요. 제가 그동안 책을 여러 권 냈는데 나름대로 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2000년대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을 정리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2009년도 어느 미술대학교에 강의를 나가서 그 미대생들한테 2000년도 우리나라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교재를 찾아봤는데 시중에 그런 책이 진짜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어떤 잡지에도 연재를 하고 그걸 묶어서 책을 내게 된 거예요. 미대에는 2000년대 흐름,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에 대해서 요약하는 그런 교과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대생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미술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무지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약간 농담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미대생의 의미가 미술에 관심이 없는 대학생이다. 예, 제 책의 목차가 다루고 있는 12개의 장은 12개의 독립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전후 우리나라 한국 동시대 미술의 지도 보듯이 조망하게 하는 게 저자의 그 의도였어요. 그래서 첫 장, 1998년도는 새로운 동양화, 우리가 동양화라고 인식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동양화가 무작위로 쏟아진 해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1999년도는 대한공간, 지금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여러 작가들이 등단한 플랫폼이 됐던 곳이 한때 대한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한공간이 세기 말인 1999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공간은 위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00년도는 일상입니다. 일상은 너무나 평범한 키워드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초추상 미술하고 사실주의 미술, 뭐 보통 모더니즘 미술하고 민중 미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양강 구도가 지배했는데 군사 독재가 무너지자 미술가들도 자기의 삶, 그 일상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을 다루는 그 미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그 2001년도는 표현의 자유인데 바로 그 해에 미술계의 어떤 표현의 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3건 이상 터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2002년도는 사진인데 사진은 미술계에서는 사실상 서자 취급을 받았었어요. 이전까지. 그런데 사진이 디지털 사진이 보급이 되고 그래서 사진기가 보편화되면서 사진기 자체 혹은 사진이 소비 창작 모든 점에 있어서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을 해요. 주요 미술상에서도 사진가가 상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2003년도는 팝아트인데 동시대 감성을 지배하고 있는 대중문화, 그 대중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팝아트이다 보니까 팝아트의 지분이 굉장히 커집니다. 2004년도는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가 공모전 그리고 무슨 뭐 미술상 여기서 후보자 내지 수상자로 미디어 아티스트가 뽑히는 일이 되게 많아져요. 하지만 미디어 아트는 빨리 업그레이드 되는 게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는 그만큼 한계도 많이 있어요. 2005년도는 극사실주의와 메타회화인데 메타회화란 말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회화에 대해서 다루는 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에서는 회화 전체를 아마 다룰 거예요. 2006년도는 관객입니다. 시장 경제에 있어서 소비자의 위치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미술도 소비자, 그러니까 관객을 염두에 둔 그런 미술들이 많이 등장해요. 2007년도는 사건과 시장이에요.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죠. 그리고 미술이란 것은 보통 언론의 인구의 회자가 잘 안 되고 2007년도란 해에는 미술 시장도 갑자기 급부상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2008년도는 여성주의 미술인데, 여성주의 미술 그러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다룬 미술처럼 보이는데, 그건 1980년대, 90년대는 그랬을지 몰라도 2000년대에는 여성 개인의 욕망에 집중하는 그런 미술들이 2000년대 이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2009년도는 미술 비평입니다. 예, 제 직업에 대한 얘기인데, 제 서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의사소통으로서 글과 말은 사용하기 몹시 까다롭고 번번이 위험한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 비평의 위기란 글과 말의 이 같은 속성에서 초래되기도 한다. 이 책을 펴내는 지금 나의 직업적 딜레마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책에서 썼어요. 이 강연에 교재가 된 제 책 총 12개의 주제를 12장에 담았는데요. 9월 초부터 진행될 제 강연에서는 이 12개의 주제를 좀 요약해 가지고 다룰 거고, 책의 주요한 풀 내용 그리고 진짜 핵심과 구체적인 사례는 책 안에 있습니다.